18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정규 모집단이 두 개가 있대요. 각 랜덤 채출한 서로 독립된 표본 1과 표본 2의 통계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지금 모집단 1이 있고 넘버 1이 있고 모집단 넘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1과 모집단 2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분포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백분위수라고 되어 있어요. 백분위수는 그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100 곱하기 1만에서 백분위수라는 게 요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점보다 그 이하의 면적이 1-알파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서브스크립트 5%라고 되어 있는 얘기는 요 빨간 빗금치 면적이 5%일 때에 이 값이 2.90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자유도가 Degrees of Freedom이요 9와 11일 때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른 숫자들은 자유도가 다를 때,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다를 때에 대한 값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만 고르라고 해서 여기 표본이 두 개가 하나 둘이 있고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역은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교예요. 니은과 디귿은 분산만 모분산이 같다 어떠고 분산에 간 얘기가 나오지만 두 모집단의 분산의 비교가 아니라 평균, 두 모집단 평균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비교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하면 뮤1과 뮤2의 비교, 혹은 모비율, 모집단 1의 모비율 P1, 모집단 2의 모비율 P2의 비교, 혹은 또 뭐가 있냐면 모집단 분산 시그마 1 제곱, 모집단 1의 분산과 시그마 2 제곱, 모집단 2의 분산의 비교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역에 관한 문제는, 기역은 이 문제에 관한 얘기고요. 니은과 디귿은요 요 뮤1, 뮤2의 비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18번 문제는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넓은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분산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F분포부터 얘기했으니까 F분포에 대해서 언급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F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유도가 작을 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작을 때는요, 여기가 아마 글자가 2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커지면, 자유도가 아주 크죠?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가 F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자유도가 작은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의수는 5%에서 지금 알파는 5%라고 했고,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표본을 추출해 봤습니다. 표준 편차가 S1이 3이 나오고 여긴 S2가 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0과 12입니다. 지금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집단의 분산이 같냐 다르냐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 단계는 가설의 설정을 해야 되겠죠. 가설의 설정을 해야 돼. 모집단의 분산이 같냐 다르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 아니다, 다르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같냐 다르냐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비율로 표시한 게 있어요. 비율로.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시그마 1 제곱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검정 통계량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검정 통계량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검정할 거 할 때 그 무엇입니다. 그 무엇은 이거고, 두 표본의 분산의 비율이죠. 그럼 이건 무슨 분포는 F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 n-1, 분모의 자유도 n-1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가 f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한 이유, 비율로, 모집단 분산의 비율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값이 언제일 때 규모가를 채택하는 게 좋아? 언제일 때 기약하는 게 좋아?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일치를 해놓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 F검정에 언제 규모가를 채택하고 기약하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텝은요, 유의수를 결정한다는데 이미 여기서 5%라고 됐어요. 자, 이제 검정 규칙을 해보겠습니다. 검정 규칙에 이거의 경우, 즉 모집단 분산의 비율이 1인 경우, 모집단 분산의 비율이 1이라는 것은 뭐랑 같냐 하면 모집단 분산이 같습니다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양측 검정이라 F분포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크리티컬 밸류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가 5%가 있으니까 여기가 2.5%이고 여기도 2.5%입니다. 여기 값은 우리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 거리가 0.0이요, 0.5, 뭐 쭉쭉쭉 0.05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값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유도가 얼마인지부터 보고 이 값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유도는 n1-1 빼기 n2-1이니까 표본의 크기가 10이고 12니까 자유도는 어떻게 되냐면 10 빼기 1에서 9, 그 다음에 12 빼기 1에서 1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되는 거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2.5%이면 요거네요. 요거라 빨간 이 점의 값이 3.59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값은 몰라요. 그럼 이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서 S제곱과 S2제곱이 있는데 여기다 큰 걸 놓는 거예요. 큰 거를 여기다 놓고 작은 거를 여기다 넣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3과 2잖아요. 그래서 3을 분자에 넣고 2를 분모에 넣게 모집단 1과 모집단 2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가 이거보다 크니까 표본 1이 바로 모집단 거예요. 이게 표본 1이고 이게 표본 2이고 이 표본 1이라고 한 것은 모집단 1에서 나온 거고 이 표본은 모집단 2에서 나온 거고 합니다. 왜? 이게 더 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표본이 있는데 표본 A가 있고 표본 B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표본 A의 표준 편차가 2고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요거를 모집단 1에서 나온 것으로 해야 됩니다. 모집단 1에서 추출된 표본이고 요것을 모집단 2에서 추출된 표본으로 해야 여기 F 값에서 이 분자가 큽니다. 분자가 커야 이 선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자세히 볼게요. 그림 여기가 1이잖아요. 자, 분자가 크니까 지금 F 값은 어디 있을까요? 1보다 이쪽 편에 있을까요? 이쪽 편에. 1보다 큰 편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크리티컬 밸류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거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분자에 둡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여기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표를 가지고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검정 통계랑 계산하는데 검정 통계는 이 F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S1 제곱 하니까 3의 제곱이고 S2의 제곱이래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9가 나오네요. 그래서 2.25가 나와요. 자, 마지막 스텝 이제 규모가설의 채택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F 값은 2.25라 여기 어디 있네요. 규모가설 채택합니까? 기각합니까? 하면 채택, 즉 기각하지 않는다. Do not reject H not. 이 얘기는 뭐예요? 규모가설 채택한다는 얘기는
이거다. 즉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것 같아. 정확히 말하면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니은과 디귿권을 해보겠습니다. 디귿하고 니은하고 디귿이요. 자, 니은 보면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디귿에도 두 집단의 모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디귿을 보면 두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 같다는 규모가설과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비교 검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모집단이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모집단 1의 평균이 뮤1이라고 모집단 2의 평균이 뮤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검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크냐 작냐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크냐 작냐.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뮤1 마이너스 뮤2 차이를 하면 되겠죠. 차이가 없다? 평균의 차이가 있다. 둘은 여기 보시면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우리가 이게 더 쉽지만 차이를 하면 훨씬 검증이 편해집니다. 수학적으로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걸 빼요. 빼서 새로운 모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모집단은 뺀 거예요. 즉 이거 이 모집단의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되고, 이제 여기서 표본을 하나를 추출하겠죠. x1 바와 x2 바를 추출해서 이거를 비교할 건데, 대신 요번에 생긴 표본은 어떻게 하면 x1 바 빼기 x2 바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뮤에 대한 검정할 때 뭘 이용했나요? x바를 이용했다. 그 뮤 자리에 이제 대신 뮤1 마이너스 뮤2가 오고, x바 자리에 x1 바 빼기 x2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 있는 걸 다 지웠습니다. 가설의 설정은 여기서 조금 전에 끝냈고요.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검정 통계량을 선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문제는 검정 통계량에 관한 질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뮤에 대한 검정할 때 우리가 x바를 이용했죠. 이때 검정 통계량은 뭘 썼냐면,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에는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걸 썼죠. 자, 요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뮤 자리 대신에 뮤1 마이너스 뮤2가 오고요, x바 자리에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옵니다. 그럼 이제 g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x바 있죠. x바 자리 대신에 뭐가 오면 될까요? x바를 이용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번엔 뭘 이용합니까? x1 바 빼기 x2 바니까 그게 오면 되겠네. x1 바 빼기 x2 바가 옵니다. 여기는 뮤낫인데, 뮤낫 한 얘는 규모가설이 이렇게 됐어요. 모평균이 뮤낫이다 해서 그 뮤낫이 여기에 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지금 같냐 다르냐니까 규모가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냐 차이가 없냐 있냐를 했어요. 지금 여기 숫자가 예를 들면 2였다면 뮤1이 뮤2보다 2만큼 더 크다는 건데, 같냐 다르냐니까 0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0이 오면 됩니다. 요 0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럼 분모는 뭐가 와야 될까요? 자, 이게는 뭐냐 하면 x바의 표준오차가 온 거예요. 즉 x바의 표준편차가 와 있죠. 이번엔 여기 뭐 와야 될까요? x바 대신에 이거니까 x1 바 빼기 x2 바의 표준오차가 와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ax 더하기 by의 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요, 표준 오차니까 그거의 제곱은 분산부터 볼게요. x1바 빼기 x2바 분산을 계산해 볼게요. 자, 우의 경우에는 여기 바가 없고요, 여기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안 해봤을 거예요. 이건 안 해봤으니까 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variance of x 더하기 y를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했냐면 variance x 더하기 variance of y 더하기 2 곱하기 covariance xy입니다. 이거를 혹시 아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통계학적인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a제곱 곱하기 variance of x 더하기 b제곱 곱하기 variance of y 더하기 2ab covariance xy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a가 1이고 b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건 b 자리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푸는데, 자, 모집단에서 지금 모집단에요, x1 있고 모집단 2가 x2가 있습니다. 지금 x1 바의 분산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n1분의 시그마 1 제곱, 여기 시그마 1 제곱이 있고 시그마 2 제곱이라면요, variance of x2 바는 n2분의 시그마 2 제곱입니다. 자, n1, n2는 뭐냐 하면 n1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첫 번째 표본의 크기, 이건 두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표본 추출이 지금 독립 표본 추출을 봅니다. 독립 표본 추출. 여기에서는 서로 독립이라고 해서 랜덤 추출한 서로 독립이라서 독립 추출이에요. 독립인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에요. 그게 싹 없어져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요거 독립추출 여기랑 관계없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시고 여기랑 하세요. 여기랑. 자, 보겠습니다. variance of 어떻게 될까요? x1 바가 되겠죠? 왜냐면 x 자리에 x1 바 넣고 y 자리에 x2 바 넣으면 됩니다. 그럼 더하기 variance of x2 바가 되고요. 빼기 2 곱하기 covariance x1 바, x2 바인데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자, 독립 추출인 경우에는 공분산은 0입니다. 그 독립 추출이 아닌 경우는 뭔가? 그거는 쌍체 비교가 있는데 그까지 설명하면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쌍체 비교를 설명해 드려야 이 독립 추출이 뭔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반대 개념을 얘기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여기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얼마가 됩니까? 했더니 여기 보니까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게 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스퀘어 루트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 하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에서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거에 대한 검정을 할 때 시그마를 알면 검정 통계는 이걸 사용했고 시그마를 모르면 t를 사용했어요. 시그마 대신 s를 썼고 이걸 이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아는 경우에요. 이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모르는 경우에 검정 통계를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한 경우는요, 시그마 1 자리와 시그마 2 자리에 그대로 S1과 S2를 대입해 버리면 됩니다. 크게 확대할게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앞에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 요거 대신에 이 S1 제곱과 S2 제곱을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요. 이제 모집단 분산이 같다고 가정한 겁니다. 거의 이 동그라미 2번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함께 조금 전에 지워졌습니다.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전제하에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가장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정하면 표본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집단을 굉장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검정 통계랑 계산할 건데요. 아까는 동그라미 1번 했고 이건 동그라미 2번 할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예요. 자, 여기 많이 있던 걸 다 지웠습니다. 왜냐면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모집단 분산을 추정하는가예요. 자, 우리 그림을 아까 그려서 이렇게 표본이 있고 여기 표본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1 제곱 가지고 시그마 1 제곱 추정하고 S2 제곱 가지고 시그마 2 제곱을 추정하면 되잖아 하겠지만 그건 아까 동그라미 1번이 그렇게 한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정을 잘하고 싶은 건데 추정을 잘하려면 표본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다음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1은 나이가 10살, 한국인 키로 구성되어 있고 모집단 2는 나이가 20살, 미국인 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모집단의 평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대요. 그래서 요 가정 왔대요. 모집단 1로부터 표본을 추출했더니 110, 120, 130이 추출되었어요. 모집단 2로부터는 표본을 추출했더니 170, 180이 추출이 되었어요. 이때 모분산 추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건데, 자, 지금 분산이, 모집단 분산이 다르다면 여기서 이걸 추정하고 이걸 유전을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 추정했어요? 뭐를 추정했다고 물음표를 해볼게요. 이것도 뭘 추정했어요? 근데 같은 거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함께 이용한다면 표본을 우리가 5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추정한다면 여기 하나, 둘, 셋, 3개 쓰고 표본을 여기서는 2개를 쓰지만 한꺼번에 뭔가를 한다면 우리가 5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분산의 추정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완전 섞기예요. 섞기는 뭐라면 110, 120, 130, 170, 180 표본을 5개로 해서 이거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뭐가 문제냐면 완전히 다른 데이터예요. 이쪽은 작고 이쪽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산이 지나치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섞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 번째 경우에는 따로 추정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가 여기처럼 모집단 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추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는 제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간쯤인 게 있겠네요. 중간쯤인데 이 S1 제곱과 S2 제곱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예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했더니 여기 S1 제곱이 1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S2 제곱은 50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모집단이 여기만 있다 그럴게요. 이 모집단 2가 없다고 잠시 생각해 모집단 1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S1 제곱이 1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로부터 시그마 1 제곱은 대충 얼마 갈 것 같아요? 100 전후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S2 제곱 50입니다. 그러면 모집단 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시그마 2 제곱은 대충 얼마라고 가정이 될까요? 50 전후겠지라고 할 겁니다. 근데 두 모집단이 분산이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요. 이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은 대충 얼마로 추정이 될까요? 하나는 100이라고 했고 하나는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될까요? 100 또는 50 또는 그 근처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 근처니까 가중평균을 하면 되겠죠. 가중치는 뭐로 하면 될까요? 자유도로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한 표본에 따른 모분선이 50이라고 추정하고 다른 표본에 따른 모분선이 100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50과 100의 가중평균을 모분선의 추정값으로 삼으면 된다. 이때 두 표본의 자유도의 상대적 크기를 가중치로 삼는다. 가중치를 자유도로 하면 좋겠네요. 자, 전체의 자유도는 지금 n1 더하기 n2 빼기 1입니다. n1 더하기 n2 빼기 1인데 그 중에서 100에 해당되는 자유도는 n1 빼기 1입니다. 곱하기 더하기 50에 해당되는 자유도는 n2 빼기 1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네요. 100과 50의 가중평균, 가중치는 자유도로 한다. 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니은을 보겠습니다. 공동분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풀드 베리언스라는데 이거를 이 문제에서는 공동분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 100이 넣었고 여기 100이 넣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자, 표준편차 분산은 3의 제곱이죠. 또 다른 분산은 2의 제곱이죠. 이제 가중치를 넣어야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10과 10이니까 10 더하기 12 빼기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2예요. 2인데 잘못했어요. 빼기 2 10 더하기 12 빼기 2 하고 n1 빼기 1이 10 빼기 1 n2 빼기 1이 12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6.25가 나옵니다. 그래서 6.25가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답입니다. 자, 이제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기무가설과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무엇이냐라고 이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검정 통계량은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시그마 제곱 1제곱과 시그마 제곱 2제곱 즉 두 모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S1 제곱 S2 제곱을 넣으면 되겠죠? 이거 T가 되고 이번에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하에 그럼 뭘 써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SP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T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값을 계산해 볼게요. x1바 빼기 x2바는 10 빼기 15 그 다음에 빼기 0 분모는 n1 10분의 6.25 더하기 12분의 6.25입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가 되냐면 6.25가 2.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5, 분모는 2.5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인데 좀 여기가 하나가 틀린 게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저는 이제 표본 평균의 1부터 썼고 여기 표본 평균 2번의 표본 평균을 썼는데 여기서는 아마 표본 평균 2 빼기 표본 평균 1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 나올 때 아무 상관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가설의 검정 결과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 검정이거든요. 두 모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기무가설과 같지 않다는 대적가설이라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입니다.